4월의 비가 밤새 조용히 지나간 아침이었습니다. 청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아직 젖은 흙냄새가 남아 있었고, 김영수는 낡은 장화를 신고 뒤뜰 텃밭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올해 79인 그는 봄마다 감자를 심었지만 해마다 같은 마음으로 밭 앞에 섰습니다. 땅은 익숙해 보여도 한 해도 똑같이 대답해주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자 두둑 위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싹들이 제법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한 줄기가 흙을 밀고 나와 아침빛을 받고 있었고, 잎 끝에는 빗방울이 작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 박철수가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올해 77인 그는 싹이 올라온 밭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영수 형님, 올해는 감자가 아주 잘 되겠소. 싹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 수확할 때 바구니가 모자라겠는데요. 김영수는 웃었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흙을 살짝 만져보고 싹 아래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 아우, 감자는 잎으로 먼저 자랑하지만 대답은 늘 땅속에 숨겨두네. 위가 푸르다고 아래까지 넉넉하다는 뜻은 아니야. 박철수는 조금 의아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싹이 잘 올라와 마음을 놓았다가 막상 캐보니 손가락만한 감자가 많았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잎은 무성했고 줄기도 제법 컸는데 흙을 파낼수록 마음이 식어갔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같은 실수를 합니다. 감자 싹이 올라오면 이제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싹이 건강하게 나오는 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감자 농사는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관리가 시작됩니다. 싹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흙을 언제 올려주는지, 물을 얼마나 참고 얼마나 주는지에 따라 땅속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김영수는 두둑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감자가 싹을 보인 뒤부터 수확 전까지 작은 텃밭에서 꼭 살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잎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땅속을 함께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농사법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밭을 돌본 사람들이 몸으로 배운 순서를 처음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편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풀어가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싹이 난 뒤에 며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작은 차이가 여름 수확의 무게를 조용히 바꾸어 줍니다. 김영수는 두둑 앞에 쪼그려 앉아 감자 싹 하나를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잎은 작았지만 힘이 있었고 줄기는 젖은 흙을 밀고 올라오느라 조금 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싹이 많이 올라오면 좋은 것 아니요? 위가 잘 자라야 아래도 잘 자라는 것 아닌가요? 김영수는 흙을 조금 걷어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네. 하지만 감자는 잎만 보고 판단하면 자꾸 속게 되네. 감자는 뿌리 끝에서 바로 굵어지는 작물이 아니라 땅속 줄기에서 감자알을 만들지. 그래서 위의 잎이 무성한 것과 아래의 감자가 굵어지는 것은 꼭 같은 이야기가 아니야. 박철수는 그제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김영수는 손바닥 위에 흙을 올려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옆으로 뻗는 줄기를 만들고 그 끝이 조금씩 부풀어 우리가 먹는 감자가 되네. 그러니 싹이 올라온 뒤에는 그 줄기가 편하게 뻗을 자리, 적당한 습기,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양분이 필요해. 그런데 사람들은 잎이 푸르면 안심하고 줄기가 무성하면 더 잘 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그는 잠시 지난해 박철수의 밭을 떠올렸습니다. 줄기는 허리 가까이 올라올 만큼 우거졌고 멀리서 보면 누구보다 잘 키운 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확하는 날 흙 속에서 나온 감자는 작고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때 박철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김영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감자밭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겉모습만 믿는 마음이네. 잎이 너무 무성한데도
땅속이 비어 있을 수 있고 싹이 많아 보여도 영양이 여기저기 나뉘어 감자알이 작아질 수 있네. 그 말에 박철수는 싹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많아서 든든해 보였던 싹들이 이제는 서로 밥을 나누어 먹는 식구들처럼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싹이 올라온 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더 키우는 것이 아니네. 어느 싹을 남기고 어느 싹을 덜어낼지 정하는 일이야. 마음은 조금 아깝지만 그 정리가 있어야 땅속 감자가 제 크기를 찾아가네. 어느 싹을 남길지 정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박철수는 곧바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방금 흙을 뚫고 올라온 싹을 벌써 뽑아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올라온 싹이 아깝지 않소? 싹이 많으면 감자도 많이 달릴 것 같은데요. 김영수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텃밭을 시작했을 때 그도 그랬습니다. 싹 하나하나가 귀했고 뽑아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많이 남긴다고 늘 많이 돌려주는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철수 아우, 밥상에 숟가락이 너무 많으면 한 사람 몫이 줄어들지 않나. 감자도 비슷하네. 감자도 싹이 너무 많으면 힘이 여기저기 나뉘어 잎은 무성해도 감자알은 작아질 수 있네. 김영수는 싹의 키를 눈으로 제듯 살폈습니다. 감자 싹은 대략 10cm에서 15cm쯤 되었을 때 정리하기 좋습니다. 너무 어릴 때 서두르면 어느 싹이 튼튼한지 알기 어렵고 너무 늦으면 이미 힘이 여러 줄기로 나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싹이 어느 정도 올라와 굵기와 색, 서 있는 힘이 보일 때가 알맞습니다. 그는 한 포기 앞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굵고 곧게 선 싹 두세 개는 남기고 가늘게 비틀린 싹은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먹을 감자를 고르게 얻고 싶다면 보통 두세 개가 무난하고 조금 더 굵은 감자를 바란다면 한두 개만 남기는 것도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한 손으로 남길 싹, 주변에 흙을 살짝 눌러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뺄 싹의 밑동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잡아당기지 않고 천천히 비틀어 빼냈습니다. 박철수가 따라하려다 세게 당기려 하자 김영수가 바로 말렸습니다. 그렇게 잡아당기면 남길 싹까지 흔들리네. 감자는 땅속 일이 중요하니 위에서 급하게 손을 쓰면 아래가 놀랄 수 있어. 박철수는 그제야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뽑힌 싹 몇 개가 흙 위에 놓였지만 남은 싹들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운 마음보다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싹을 줄이는 일은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남은 싹에게 길을 열어주는 일이네. 이렇게 숨통이 트인 포기는 다음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네. 이제는 그 아래쪽에 흙을 올려 감자알이 자랄 자리를 만들어줄 차례야. 싹을 정리하고 나니 감자 두둑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여기저기 올라온 줄기들이 서로 자리를 다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남은 싹들이 한 포기씩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박철수는 뽑아낸 싹을 한쪽에 모아두고 아직도 조금 아까운 얼굴로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수는 작은 누피를 들고 두둑 옆 흙을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형님, 이제 흙을 더 덮는 거요? 싹을 겨우 세워놓았는데 너무 많이 묻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는 흙을 무겁게 던지지 않고 줄기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밀어 올렸습니다. 이건 묻는 것이 아니라 방을 넓혀주는 일이네. 감자알은 땅속 줄기 끝에서 자라니 그 줄기가 편히 뻗을 흙자리가 있어야 하네. 북주기는 겉으로 보면 단순히 흙을 올리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감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줄기 아래쪽이 흙으로 적당히 덮이면 땅속 줄기가 뻗을 공간이 생기고 감자알이 햇빛을 피해 자랄 수 있습니다. 흙이 부족하면 감자가 지면 가까이 올라와 빛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껍질이 초록빛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감자는 먹기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첫 북주기는 줄기가 15cm쯤 자랐을 때 가볍게 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 3주 뒤
줄기가 더 자라면 한 번 더 흙을 올려줍니다. 다만 돛치를 너무 깊이 넣거나 줄기 바로 옆을 거칠게 긁으면 안 됩니다. 감자가 자라는 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길은 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박철수는 천천히 흙을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흙을 쌓는 게 아니라 아래 감자한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군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텃밭일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자리를 상상하면서 하는 일이네. 그는 화분이나 스티로폼 상자에 감자를 키우는 분들은 옆에서 흙을 끌어올릴 수 없으니 새 흙을 조금씩 보태주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줄기 아래가 마르거나 드러나지 않게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너무 눌러 담지 않는 것입니다. 북주기를 마친 두둑은 아까보다 조금 높고 단정해졌습니다. 김영수는 흙 묻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이제 감자가 자랄 방은 마련했네. 하지만 방을 만들었다고 밥을 끝없이 들여보내면 안 되네. 다음은 비료를 언제 주고 언제 멈출지 생각해야 하네. 북주기를 끝낸 뒤 김영수는 곧바로 비료 포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감자 잎의 색을 보고 줄기의 굵기를 보고 흙의 축축함을 다시 살폈습니다. 일은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형님, 흙도 올렸으니 이제 비료를 듬뿍 줘야 감자가 굵어지는 것 아니요? 그때 집안에서 이정숙이 작은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올해 75인 그녀는 밭을 오래 지켜본 사람답게 잎부터 바라보았습니다. 잎이 이렇게 푸른데도 비료를 더 줘야 해요? 김영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감자는 많이 먹인다고 꼭 고맙게 갚는 작물이 아니네. 이미 잎이 지나치게 푸르고 줄기가 무성하면 더 주는 것이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어. 그는 비료를 줄 때는 북주기 시기와 맞추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싹을 정리하고 첫 북주기를 할 때 한 번, 줄기가 더 자라 꽃봉오리가 보이기 전후에 한 번 정도면 작은 텃밭에서는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폭이 바로 옆에 뿌리면 뿌리와 어린 줄기가 놀랄 수 있으니 줄기에서 조금 떨어진 바깥쪽에 고르게 뿌리고 흙으로 가볍게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박철수는 손에 쥔 비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늘 많이 주면 많이 달리는 줄 알았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도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무겁지 않나. 감자도 마찬가지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이면 되네. 특히 꽃이 지고 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새 잎을 키우는 일보다 땅속 감자를 마무리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늦게 비료를 더 주면 잎과 줄기만 다시 힘을 쓰고 감자는 단단하게 여물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비료는 정성의 표시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도구네. 줄 때보다 멈출 때를 아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며칠 전 내린 비의 기운은 아직 흙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비료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김영수는 하늘을 본 뒤 물조리개 대신 손으로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의 흙은 겉보기보다 촉촉했습니다. 박철수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 햇빛이 좋은데 물을 안 줘도 되겠소? 김영수는 손바닥을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달력만 보고 물을 주면 밭이 힘들어질 때가 있네. 감자는 물을 좋아하지만 젖은 흙에 오래 갇히는 것은 좋아하지 않네. 감자는 싹이 막 올라올 때와 꽃이 피기 전후에 물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때 흙이 너무 마르면 자라는 힘이 떨어지고 땅속 감자알도 고르게 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습관처럼 물을 주면 안 됩니다. 4월과 5월의 청주 날씨는 낮에는 따뜻해도 밤에는 서늘하고 비가 지나간 뒤에는 흙 속에 물기가 오래 남을 때가 많습니다. 김영수는 물을 줄 때도 잎 위에 뿌리지 말고 아침에 포기 아래 흙으로 천천히 스며들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잎이 젖은 채 밤을 보내면 밭이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잎이 서서히 누렇게 변하고 줄기에 힘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감자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신호입니다. 그때부터는 물을 줄이고 수확이 가까워지면 며칠 동안은
흙을 조금 말려두는 편이 좋습니다. 물 이야기가 끝나자 김영수는 감자잎 사이를 벌려 아래쪽을 살폈습니다. 병과 벌레는 겁을 주려고 말할 일이 아니라 미리 살피면 줄일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포기가 너무 빽빽하면 바람이 통하지 않고 잎이 오래 젖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숨 지르기와 북주기가 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돌려짓기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해마다 감자만 심으면 흙도 지치고 땅속 문제도 쌓일 수 있습니다. 감자를 심은 자리에는 다음 해에 고추, 토마토, 가지처럼 비슷한 성질의 작물을 바로 이어 심기보다 다른 작물로 쉬어가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밭을 지키는 일은 큰 일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네. 물을 한 번 참는 일, 잎 밑을 한 번 들여다보는 일, 내년 자리를 한 번 바꾸는 일이 모여 밭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네. 그렇게 감자밭을 둘러보던 이정숙은 작은 꽃봉오리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저 꽃은 따줘야 하나요? 이정숙의 물음에 박철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자밭 사이로 작은 꽃봉오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연한 빛이 잎 사이에서 조용히 보였습니다. 박철수는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꽃이 피면 그쪽으로 힘이 가서 감자가 작아지는 것 아니요? 김영수는 꽃봉오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텃밭에서는 꼭 모든 것을 손대야 하는 것은 아니네. 감자꽃은 보통 그냥 두어도 괜찮네. 마음이 쓰이면 살짝 따도 되지만 꽃 하나 때문에 수확이 크게 달라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네. 그 말에 이정숙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감자밭에서 더 중요한 것은 꽃을 따느냐보다 그전까지 밭을 어떻게 돌보았느냐입니다. 싹이 올라온 뒤 너무 많은 줄기를 그대로 두지 않았는지, 줄기 아래에 흙을 올려 감자알이 자랄 자리를 마련했는지, 비료를 욕심내지 않고 멈출 때를 알았는지, 물을 달력보다 흙에 물어보며 주었는지, 비가 온 뒤 잎과 두둑 사이에 바람이 지나가게 했는지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박철수는 처음 밭에 왔을 때와 달리 싹의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흙의 높이, 잎 사이의 간격, 손에 잡히는 습기까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그것이 텃밭이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자 농사는 한 번에 완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해에는 싹을 너무 많이 남기고, 어느 해에는 물을 자주 주고, 또 어느 해에는 비료를 늦게까지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쌓이면 밭을 보는 눈이 조금씩 깊어집니다. 올해 감자를 심으셨다면 지금 싹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두둑은 충분한지, 흙은 너무 젖어 있지 않은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올해 감자를 심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감자밭 이야기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텃밭의 경험 하나가 다른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감자잎 위에 빗방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자는 서두르는 사람보다 기다리며 살피는 사람에게 더 좋은 대답을 주네. 올해 여러분의 밭에도 흙 속에서 단단하고 고른 감자가 조용히 자라기를 바랍니다.